다음으로 자음에 의해 한글 자음의 음성화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음의 음성화적 특성은 장애, 즉 어떤 방해를 받은 소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발음해 볼까요? 그 다음에 드 발음해 볼까요? 드, 그 다음에 부 발음해 볼까요? 부, 그 다음에 아 발음해 볼까요? 아, 그 다음에 오 발음해 볼까요? 오. 자, 아, 오 말할 때 사실 공기가 우리 폐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어떤 방해를 전혀 받지가 않아요. 그쵸? 자, 근데 그 혹은 흐, 즈, 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입 모양과 혀의 모양에 따라서 폐에서 올라오는 이 공기가 뭔가 방해가 있어요. 즉 공기가 이렇게 닫혀졌다가 혹은 또 마찰이 또 있다가 이러한 장애를 받는다라는 것이죠. 자, 이러한 자음은요 크게 단자음과 쌍자음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? 자, 이 자음의 이 음성학적 특성에서 보면요, 이 자음은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좀 복잡해 보입니다. 하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.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런 표예요. 자, 양수음, 그 다음에 또 전설음, 또 후설음, 이렇게 성문음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여기 조음 위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음 처음 들어봤어요. 그렇죠? 조음은 뭡니까? 발음이 나는 어떠한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우리 부, 뿌, 푸 발음을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무까지. 부, 뿌, 푸, 무. 자, 제 입술이 움직이고 있어요. 제 입술, 여기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양 입술, 아랫입술, 윗입술을 사용해서 나는 그러한 소리를 보통 양순음이라고 합니다. 자, 전설은요, 여러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이란 뜻이고 설이라고 하는 것은 혀라고 하는 뜻이에요. 그렇죠? 혀의 앞부분에서 나는 소리를 뜻합니다. 여러분 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? 드, 뜨, 트, 스, 쓰, 느, 으. 여러분 혀 위치가 어디 있어요? 혀 위치가 지금 앞니빨에 그 앞니빨 이렇게 밑에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. 자, 경국의 음은 즈, 쯔, 츠. 자, 아까 우리 드뜨, 드뜨트 또 느처럼 이렇게 혀가 앞으로 가진 않지만 우리 여기 조금 더 그보다 조금 더 뒤에서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영국의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, 다 같이 발음해 보겠습니다. 그, 끄, 크, 으. 자, 성문음은요, 흐. 조금 더 뒤에서 거친 마찰음이 일어나요. 자, 이렇게 조음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자음이 만들어졌어요. 자, 아까 제가 세종이 표음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. 그 다음에 우리가 단모음에서는 성리학의 어떤 철학의 사상이 깃들여져 있고 이 자음에서는요, 이 소리가 나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자음이 우리의 어떤 조음 위치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옛날에 발음, 즉 지금과 같이 음성학의 어떤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그때에 이미 이 발음의 혀의 어떤 위치, 그 다음에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, 어떤 마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미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규칙적으로 이 자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자음의 제자 원리를 딱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이거예요. 소리를 디자인할 수 있을까? 여러분, 우리가 여기 입술 사이에서 나는 이 소리를 디자인할 수 있을까? 우리가 목구멍에서 나는 이 소리를 디자인할 수 있을까? 즈, 쯔, 츠. 요 차이들을 우리가 음성학적인 차이에 따라서 이것을
표시를 한다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?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했던 거예요. 자, 여러분. 저만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? 그 당시에 이렇게 언어적인 어떤 음성학적인 연구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때에 이 소리 나는 좋은 위치에 기반해서 그것을 글자의 모양에 담는다?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? 굉장히 놀랐죠. 그래서 이 자음은요, 우리의 좋은 위치인 우리의 이 발음 기관을 그대로 본따서 상형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즉, 발음 기관에 주목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.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런 음성학적 특징이 얼마나 이 표현 문자로서의 과학적인 어떤 표현 문자를 만들고자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발음 기관의 상형화인데요. 자, 여기 보시겠습니다. 기본 형태, 우리가 그, 느, 스, 무, 의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그, 여러분. 우리가 그 발음할 때 혀뿌리가 목구멍을 좀 막아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 이 자음은요, 발음 기관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습니다. 자, 그 보시면요.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.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? 그렇죠? 목구멍 사이에 이렇게 그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. 이거를 그대로 우리의 신체의 어떤 이 발음의 목구멍과 이 혀, 그 다음에 우리 입 모양, 입술 모양을 그대로 디자인했다라는 것이에요. 여러분, 느 볼까요? 자, 느 발음할 때 혀 끝이 잇몸에 붙어요. 스 볼까요? 그 다음에 무 할 때, 여러분 무 할 때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입술,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이렇게 합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으는요, 여러분? 으 자체가 어떤 구멍 같아요. 그렇죠? 맞아요. 우리 그 발음 기관에 목구멍, 열려있는 목구멍 요것을 그대로 본따 만들어진 거예요. 자, 여러분. 굉장히 신기하죠? 자, 그래서 이 소리를 정말로 발음 기관에 맞춰서 디자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또 과학적인 그러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